안녕하십니까. 약선을 사랑하고 약선을 좋아하는 영남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 문광철입니다. 오늘은 약선 본추학 1일 강론 제3-4강 채소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로 채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엉채, 아스파라거스, 칼리플라워, 연근, 샐러리, 미나리, 참기름나물, 부추, 겨자채, 고사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엉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채는 우방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부엽, 방홍채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우엉채는 성질이 시원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고한 우리는 여기서 그 우엉채를 이제 주로 이 뿌리를 이제 우엉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이제 우방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우엉의 씨앗인 이 우방자 같은 경우에는 열을 내리고 이 월경이 이제 잘 통하지 않게 되어질 때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이제 훌륭한 약재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 자체가 좀 뭐 도깨비 멍멍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악실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약간 이 가시 같은 부분이 약간 구부러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효능이 참 좋은데, 보기만 하더라도 이 우엉채 같은 경우에는 우엉은 뿌리가 직근성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뭐 길기로는 한 2m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우엉채 아니겠어요. 그 두껍게. 그래서 굉장히 직근적인 힘이 아주 강력한 기운이 아주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헌에 의하게 되어지면 한 2m까지 뿌리로 자라는 초본류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민들레 뿌리가 한 2m까지 자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때 저는 이제 이 민들레도 뿌리가 한 2m 정도 될 정도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참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네요. 자, 우엉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채는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후종통이나 종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풍을 제거하고 가려움을 치료합니다. 더불어서 우엉근, 우엉잎은 강장작용과 이뇨작용이 있고 소염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며 소갈증과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엉의 씨앗인 우방자는 풍열로 인한 감기나 두통, 그리고 두풍에도 효과가 있고 피부가 가려운 데에 적합하고, 우엉이나 입은 어린이들의 홍역이나 피부염, 그리고 급성 중이염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혈관 경화증이나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위경련이 있을 때 갈아서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급성 유선염도 치료하는 그러한 채소가 되겠습니다. 우엉채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약하고 찬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엉채를 가지고 만든 우엉죽, 그 다음에 우엉잡채, 우엉엽차가 있겠는데요. 우엉죽 같은 경우는 이 어린이들의 심장에 열이 많거나 초조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홍역이나 수두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고, 목이 붓거나 아플 때 효과가 있겠습니다. 우엉을 가지고 그 같이 이제 우엉 잡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요즘 우리가 먹는 그런 잡채와는 조금 색다르긴 하지만 조금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아서 어, 우엉도 우리 잡채 만든 부분에 이제 같이 넣어보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엉 엽차는 급성 유선염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약성설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우엉은 채소로 많이 사용되는데 몸을 가볍게 해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엉은 잎이나 줄기가 부드러울 때는 나물로 만들어 먹고 뿌리는 껍질을 벗기고 채를 썰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요리를 이용하게 되어지면 좋습니다. 씨는 우방제라고 하여서 풍열감기, 홍역, 풍진, 가려움증과 목이 붓고 아픈데 그리고 아픈데 이렇게 한방적인 부분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열을 내리는데 성질이 이제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열을 내리는데 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성들에게서는 생리가 통하지 않을 때도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이 기운이 밑으로 이 직근성으로 이렇게 쭉쭉 밑으로 뻗어 내려갈 수 있는 이 힘이 좋기 때문에 뚫어주는 효과 이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아스파라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스파라거스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렇게 생겼죠. 요즘은 뭐 시골의 마트에 가도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아스파라거스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스파라거스 하게 되면 생각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바로 어, 딱 말해서 뭐냐면 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뭘 보인다고요? 줄기 어, 맛 맛도 좋죠. 요즘 뭐 그 고기 종류하고 같이 살짝 익혀서 먹게 되어지면 풍미도 아주 뛰어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아스파라거스 하게 되면 줄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오르고 우리 몸에서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의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장기를 도울 수가 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즉 뿌리와의 가교, 뿌리와 가지와 이파리와 그 다음에 꽃과 열매, 이파리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간과 담낭이죠. 간과 담낭이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아스파라거스는 간 쪽, 면역계통 이런 부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있어서 이런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혹시라도 그 기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색깔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청색을 띠고 있고 보라색을 띠고 있고 하얀색을 띠고 있는 이 아스파라거스 의 종류를 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청색을 많이 띠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거, 그다음에 백색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뭐 신장을 더 하면서 하신다 한다면 이제 이런 자색이 좋겠고 뽑기 계통의 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하얀색 아스파라거스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스파라거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적합하고 체질이 허약하거나 기혈부족, 영양불량성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암 환자나 비만인 사람, 그리고 신장염으로 수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요로결석, 강공능 부전.
간 기능이 이제 간 기능 부정이죠. 그 다음에 습관성 변비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스파라거스는 통풍 환자나 비위가 찬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스파라거스도 시원한 성질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 응용을 하게 될 때는 순고육사 그리고 안심로 순복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순고육사 같은 경우 아스파라거스와 버섯과 그리고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 2개, 대파, 생강, 소금, 전분, 참기름 등을 가지고 이것들을 채 썰었던 것을 볶아서 이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암을 예방하고 청열, 윤폐, 지혜작용이 있고 영양이 풍부한 약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심 로순 볶음 같은 경우는 목이버섯, 안심, 아스파라거스, 마늘, 소금 이렇게 해서 볶습니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또 특수 체질인 임산부나 그리고 당뇨가 있는 임산부에게도 적합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해삼탕, 아스파라거스와 물에 불린 해삼을 주재료 해서 탕을 끓여서 먹게 되면 폐렴 환자와 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와 칩을 만들어서 먹는다. 아스파라거스 칩을 만들어 먹게 되면 임증이나 폐열로 출혈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일단 임증 같은 경우는 성인병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료 분초에 가게 되면 심경락을 시키고 토열이나 코피 나는 것을 멈추게 한다. 화가 뭉쳐 가슴이 답답한 것을 누르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장부를 조절하여 잘 통하게 한다. 옥추약에 보면 폐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며 물을 잘 통하게 하고 임증을 치료하고 생선독을 풀어주며 약독을 없앤다. 청로근과 백로근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요즘은 자로근도 있죠. 자색로근 있는데 성미와 효능과 기경은 비슷하나 백로근은 폐로 작용하는 기운이 강하고 청로근은 비장으로 작용한다. 간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겠어요. 그리고 자로근은 신장으로 작용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임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소변을 이제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좀 찔끔찔끔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성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플라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칼리플라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이게 꽃 같죠? 이렇게 꽃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라워라고 칼리플라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종류는 채소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채소꽃. 또 보라색, 그 다음에 약간의 연두색, 그 다음에 백색을 띠고 있고 칼리플라워하고 또 거의 비슷한 부분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녹색은 이제 브로콜리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것들이 이제 꽃 같은 경우가 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겉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꽃을 제외한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파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리플라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서 주로 먹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꽃과 줄기를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꽃과 줄기. 대신 이파리는 버리고 있는 입장이죠. 버려서는 버릴 것이 없는데도 이제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 칼리플라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바로 정확하게 바로 여기에 이 줄기, 식물치로 본다면 줄기 아니겠어요? 이 줄기. 그 다음에 이 가지를 먹고 있고, 줄기와 가지와 그 다음에 꽃을 먹고 있는 거죠. 꽃을 먹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안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어,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렇게 편을 썰어서, 그래서 물론 데칠 때 이제 같이 데치시면 좋은데, 데쳐가지고 먹으면 꼬독꼬독하니, 오히려 식감상으로 본다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꽃처럼 있는 이 부위보다는 훨씬 더 이 아래 이 줄기 이란 이 부위가 훨씬 더 맛이 좋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가운데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심 같은 부분은 물론 조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 잘 데쳐서 초장을 이용한다든지 소금장을 이용해서 약간 샐러드 같이 드신다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자, 칼리플라워는 날씨가 더워서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서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고 대변이 건조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자라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과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치아나 골격 발육에 도움이 준다. 비만이나 암 환자, 그리고 기침, 그리고 위나 십이정 교양에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이 궤양 쪽의 양배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이 꽃 종류는 바로 이제 위장이나 위염이나 십이장 교양 뭐 이런 쪽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우유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동물의 간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영양 가치를 낮추게 된다. 그래서 동물의 간들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섭취를 하지 않는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신강신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물 신장 한 쌍, 그리고 칼리플라워, 그다음에 목이버섯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물 신장 쪽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칼리플라워는 어, 청색이 더 나을 거고 백색보다는 어, 청색과 자색이 아마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강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그러면 비위가 허약하여 발생하는 신허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힘이 없고 어지럽고 이명현상이 나타나며 식욕이 없거나 방사선 치료 후에 얼굴이 검어지고 권태감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이끼 지혜방에 보면 칼리플라워하고 백합과 그 다음에 행인 동충하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폐 쪽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칼리플라워는 이끼 지혜방에서는 이끼 지혜방 기를 이롭게 하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칼리플라워는 이제 백색이 어울리겠다. 백색 칼리플라워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열량이 적어서 비만에 좋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이 강하고, 간장의 해독 능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으며, 감기나 계열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연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학기에 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좀 폭넓게 연만 가지고 한번 강의를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난 학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연은 우리가 약선을 하는 입장에서 한 번은 이 친구하고 이 연과 사랑에 깊이 한번 빠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정도로 상당하게 막강하게 대단하게 강력하게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근 자체로서 이 뿌리로서도 아주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 이, 그 1년 44절 그 습기의 이 땅에서 이 줄기가 이게 뻗어져 나가고 이파리가 뭐 어마무시한 이런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연근, 어, 그리고 또 그 연꽃이 또 피잖아요. 연꽃이 피고 연꽃 안에 또 연자가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근은 여러분 자세하게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근은 성질이 시원하죠. 그래서 생으로 갈아서 즙을 먹게 되지만 어,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열을 내리기 때문에요. 코피가 날 때나 토혈과 각혈, 혈뇨가 있을 때 적합하겠죠. 그러나 익혀서 먹게 되면 빈혈이나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양불량에게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습관성 변비, 간질 환자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청나라 왕맹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근은 산후, 병후, 노쇠한, 즉 허약한 것의 묘약이다, 묘품이다. 소위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데서는 산후에 보호하고 병후에 보호하고 노쇠한 상황에 허약한 것들을 보호하는 아주 신묘막 급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허약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근과 신선한 샐러리를 같이 해서 샐러드를 같이 먹는다 하게 된다면 뭐 고혈압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겠고요. 생지황과 익힌 연근과 같이 배합을 하게 되면 자음작용과 보기작용, 그 다음에 양혈작용이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생연근은 성질이 차서 위가 찬 사람이나 아랫배가 차면서 생통이 있는 여자에게는 좋지 않겠죠. 왜냐 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만약에 아랫배가 차면서 생리통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생연근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연근을 익힌 것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힌 연근은 전분과 당분이 많아서 또 역시 당뇨 환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다. 연근 요리할 때는 철제로 만든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즙 밀당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신선한 연근을 갈아서 꿀을 타서 먹게 되어지면 만성 인후염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열에는 좋지만은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꿀 같은 경우도 어, 이걸 끓여서 먹게 되면 어, 그 오히려 그 중초 식욕부진 뭐 이런 것들을 위를 따뜻하게 데펴줘서 보중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차갑게 해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청열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연근도 열을 내리고 꿀도 역시 열을 같이 내리다 보면 어, 몸이 차가운 사람, 위가 차가운 사람은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이 인후염이 염증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열을 내리는데 아주 좋겠다. 연근 산약죽입니다. 이건 죽입니다. 죽. 연근과 쌀, 산약, 이 좁쌀 이렇게 해서 죽을 끓이게 되면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와 발진을 멈추게 한다. 죽이기 때문에 만약 죽이 아니고 생연근이면은 오히려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연근 잉어조림, 연근과 잉어를 같이 쓰면 혈액이 부족하거나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효과가 좋은 약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 도인탕인데요. 연근과 도인을 사용해서 산후어혈로 인하여 열이 날 때 효과가 있겠고, 연근 갈비탕,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나 오래 앉아 있어서 기운이 울결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본초 강목 습유에 의하게 되면 연기와 위기를 화합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고 진액을 만들어 어떤 병증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이렇게. 다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생으로 먹을 거냐, 익혀서 먹을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근은 철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뭐냐면은 쇠 그릇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쇠 그릇에다 막 익힌다든지 그러지 말고 뭐 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초 경소에 의하게 되면 생년근은 달고 차고 피를 식혀주는 지혈작용이 있고 위장에 열을 내리고 어혈을 풀고 토혈과 코피, 산후, 혈이 막힌 데나 열로 인한 갈증을 풀어주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주독을 푼다. 익힌 연고는 따뜻하고 달다. 건비, 개위 작용이 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위장을 열어주는 작용. 그래서 소화기 계통에 좋다 이거죠. 심장을 보호하고 혈액을 도와서 오장을 보호하고 하초를 실하게 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고 새살이 나게 한다. 그래서 이 허한 사람에게서는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하게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연구에 의하게 되면 이 연근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지혈에 도움이 되고 또한 식물성 섬유질이 많아서 장을 자극하여 변비에도 아주 좋다. 또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또 이 배출을 촉진시키고 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연근의 마디를 우절이라고 하는데 이 우절은 지혈작용이 탁월하고 모든 출혈 증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산후어혈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경우에 효과가 있고 그래서 청나라 조항미는 연근을 어혈을 풀어주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서 산후나 토혈이 있을 때 먹으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통한 부위와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 부위들이 있잖아요. 연결해주는 부위, 이제 이 부분을 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은 샐러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는 성질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세 번째까지 강의를 통해서 보셨지만은 일단은 야채 종류는 90%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질이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건데 이걸 만약에 생채로 먹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 시원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걸 익혀서 먹는다든지 삶아 먹는다든지 탕으로 끓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불을 이용한 포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성질을 평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따뜻하게 바꿔나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에 익혔다 하더라도 식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질을 이기려면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따뜻한 상태에서 먹게 하고 차가운 상태는 그냥 차가운 상태로서 하게 될 때 그 성질을 가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야채의 종류들은 약 90%가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대부분 보면 향신료들이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뿌리 채소들도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향이 아주 강한 채소들은 그나마 그리고 좀 향이 강하면서 매운 것은 바로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다. 물론 이제 그 향이 강하면서도 찬 것들이 이제 주로 허브 종류에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토종 허브들은 조금 이제 매운 것이 더 강하고 매우면서 향이 많은데
외국의 허브들 같은 경우는 매우면서도 차가운 경우, 아니, 향이 많으면서 차가운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역시, 역시 오늘 제가 이 그 채소 중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샐러리입니다. 이 샐러리도 제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줄기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줄기를 많이 안 먹어요. 안 먹어. 왜냐하면 일단은 습관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을 기회들이 별로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토란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줄기는 줄기지만 나름대로 그 오랫동안 그 비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먹었지만은 그 외에 뭐 이런 것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할 정도로 했었던 그 시기에는 어, 많이 안 먹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서 단연생이 아니라 뭐몇 개월 만에 나오는 줄기들 중에서는 이 샐러리 강력한 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줄기를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 줄기하고 가장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장보장 법에 의하게 되면 어, 간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간으로서 보양을 해야 되는데 동물의 간이 없으니 동물의 간과 비슷한 성질 등과 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줄기를 먹겠노라. 줄기. 그래서 줄기하면 저는 간입니다. 간하면 줄기. 그래서 줄기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아, 또 다른 한 눈으로 새롭게 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샐러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사람이 적합하고 간화가 편황하거나 간 양상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또는 머리가 팽팽하며 통증이 있거나 얼굴이나 눈이 붉고 입이 쓰고 이명 현상이 있을 때 효과가 있고 당뇨 환자나 짧은 결핍으로 인한 빈혈에 좋다.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거나 임통이 있고 또 혈뇨가 나오고 소변이 탁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샐러리와 소고기, 양고기 같이 쓰게 되면 근육과 뼈를 더 튼튼하게 하고 어린이 성장 발전에 좋습니다. 새우와 청포, 신진대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고혈압과 동맥경화 폐결하기에 좋겠습니다. 그러나 샐러리와 함께 동물의 간, 오이와 함께 쓰게 되어지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 늘 이야기했지만 이 오이, 그 다음에 동물의 간은 비타민C와 같이 쓰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이하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오이와 당근 같이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샐러리도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기 풍부하기 때문에 동물의 간과 오이 같이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닭고기하고도 역시 잘 안 맞는 게 샐러리예요. 자라, 방개, 콩 역시 잘 안 맞고요. 백출과 국화도 역시 우리가 샐러리하고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샐러리는 성질이 차고 비위가 찬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채소류는 다 이 말이 있어요. 채소류에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찬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먹지 마라. 익혀서 먹어라. 익혀서 먹고 생으로 먹는다고 생으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하고 같이 먹으려면 마늘이나 양파나 뭐 고추나 뭐 후추나 부추나 이런 향신료 같은 그런 성질이 따뜻한 것을 같이 섞어 먹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사항에 매몰되고 나는 이 비위가 찬 사람인데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익혀서 먹으면 돼요. 익혀서 먹는 것이 이것도 역시 조금 불안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먹습니까? 아까 양파라든지 어, 그런 향신료, 양파, 마늘, 생강, 부추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샐러리 산조인탕, 샐러리 표고버섯 볶음, 샐러리 돼지고기 볶음, 샐러리 연근탕, 샐러리 죽 이렇게 있겠는데요. 일단은 샐러리와 비타민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 그 같이 섞어서 뭐 이렇게 조리를 한다든지 또
같이 섞어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일단은 조금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런 재료들이 뭐 샐러리 들어가게 되면 각종 야채를 넣어가지고 대부분 샐러드를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근데 조금 그러한 부분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먼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실험 증명에 의하게 되어지면 샐러리는 주 동맥궁의 화학 감수기에 의해서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강하다. 그리고 성기능을 증강시키고 여성들의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효과도 있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한 여의사는 샐러리가 정제수를 감소시켜서 피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 미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미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섭취하는 부분은 이파리도 많이 먹지만 이 줄기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미나리가 간의 해독력을 돕는다. 그래서 간염이라든지 간에 관련된 스트레스, 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뿌리를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흔히들 미나리가 굉장히 간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다시 다른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그냥 다른 걸 보이지 않고 줄기로 보인다 했잖아요. 줄기로 보이고 줄기는 곧 뭐다? 간과 서로 상응하는 부위가 많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이 이파리 부분은 어떠하냐? 이파리 부분은 저는 이제 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하고 서로 상응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소장. 그래서 심장과 소장의 혈액순환과 내분비 계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 이파리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파리는 덜 맛있죠. 확실히 덜 맛있긴 한데 일단 우리 약선하시는 분은 이 이파리를 맛있게 하는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이파리를 많이 버리니까 그리고 이 줄기만 쓰니까 이파리와 줄기도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간과 심장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나리는 감기로 몸에 열이 나거나 갈증이 심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로 몸이 열이 날 때 효과가 있다. 시원하니까요.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지 않고 부종이 생기며 코피가 나거나 혈변, 혈뇨, 토혈, 하혈에 도움이 된다. 생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효과가 있다. 눈이 충혈되고 인후가 붓고 아프고 입이 종청이 있고 그 다음에 잇몸이 아프고 갑상선과 임파선이 붓고 통증이 있으며 치질이나 다쳐서 몸이 붓는 경우에도 좋은 식품이다. 유행성 내막염에도 효과가 있으며 습열을 제거하고 숙취 해독하고 간양 상황으로 인해서 두통, 어지러움증, 고혈압, 고혈지방, 그 다음에 소변분리, 갱년기 종합증에도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는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어린이의 해열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양고기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새우와 창포 같이 쓰시면 더욱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 폐기력에도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간과 오이, 그 다음에 미나리 같이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오이와 종종 미나리를 같이 써가지고 미나리 반찬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하고도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닭고기는 따뜻하고 보하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샐러리는 흩어지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온기를 상하기도 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이 샐러리의 비타민 C가 닭고기의 단백질을 이제 변형시키기도 하는데 역시 미나리하고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라, 방개, 콩 등도 이 미나리하고 잘 맞지 않고 백출과 국화도 역시 그런 샐러리와 함께 이 미나리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미나리는 역시 비위가 찬 사람은 좋지 않다. 미나리 즙을 어, 먹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미나리 그 비위가 찬 사람, 설사를 하고 식욕부진에 소화를 잘 못하는 이런 경우들, 식욕부진이 있는 사람들은 미나리를 찬 상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익힌 상태에서 미나리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기 좋죠. 미나리를 가서 감기 열과 기침,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심해야 한다. 미나리 메가탕, 돼지고기 미나리탕, 미나리와 금전초 돼지고기를 섞어서 하게 되면 황달을 치료한다. 청금식치에 의하면은 미나리는 근력을 좋게 하고 복요를 제거한다. 본초 수비에 하면 미나리 줄기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면 어린이의 폭열을 치료하고 어른들의 술 마신 후 열독이나 코가 막히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을 해소하고 대장이나 소장, 잇몸을 잘 통하게 하고 머리에 풍열을 내리며 식초와 배합하게 되어지면 자음작용이 있다.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게 되면 위에 열을 내리고 풍을 제거하고 구강인 후 머리를 좋게 한다. 생채로 먹는 게 좋겠죠. 생채로. 샐러리와 미나리는 그 효능과 성미가 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미나리보다 간격나게 작용하는 힘이 더 강하고 미나리보다 청열 평간 작용이 청열 평간 작용과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미나리는 폐에 작용하는 기운이 강하고 청열 리수 거습 작용이면 샐러리보다 이제 이 폐로 들어가는 게 더 강하고 샐러리는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강하다. 그러나 덕긴 객긴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비름 나물입니다. 참비름 나물. 참비름 나물은 성질이 시원한 정도를 떠나서 성질이 이제 아주 차가운 것으로 돼 있어요. 근만성 이질이나 대변이 건조한 사람 혹은 소변을 붉게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철분 결핍성 빈혈이나 골절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출산 바로 전이나 출산 후 오열이 몸에 남아 있어서 복통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뱀이 물렸거나 창독에도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참비름 나물은 출산 전 도움을 주고 출산 후에는 어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비름 나물 자체가. 새비름이 좀 미끄덩미끄덩하죠. 그리고 금원 4대가 중에 한 사람인 주단계가 이야기하기를 이 참비름 나물, 즉 현체는 혈로 작용하여 아래로 보내는 작용이 있고 새비름과 배합하면 출산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늘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볶을 때 맛이 좋아지고 거북이와 함께 쓰지 않는다. 참비름 나물은 성질이 차죠. 성질이 찹니다. 그리고 이 현채죽, 자색 현채 잎 한 단과 새홉을 넣고 죽을 끓이게 되어지면 출산 전후 이질을 걸렸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현채 생감초탕. 현채와 새비름 나물과 이 생감초를 넣고 탕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요도염, 방광염, 소변분리에 효과가 있다. 현채
와 설탕을 넣고 즙을 짜서 먹는다. 이무통이나 편도선염 효과가 있다. 현옥리수탕, 현채와 나팔꽃, 그래서 섭취를 하게 되면 수별 수종이나 소변 분리, 임증에 효과가 있다. 전남 본초에 의하면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본초 독경에 의하면은 자색 현체는 기리를 치료하고 붉은 현체는 혈리를 치료한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초기 이질의 효과가 있다. 현체는 이 견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9가지 구멍을 잘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 눈을 잘 보이게 한다고 하여서 현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명의 서대추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아프면서 맹인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현채탕을 계속 먹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채는 철분과 칼슘이 야채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보혈 야채라고 하는데 녹색 현채는 시금치보다 적고 자색 현채는 시금치보다 2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도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성장 발육기의 어린이에게도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체가 바로 그 현체가 이 구멍을 잘 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 다음으로는 부추가 되겠습니다. 부추가 되겠는데요. 해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부추는 어찌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줄기하고 잎이 근데 무엇보다도 뭐가 발전되어 있냐면 이 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줄기와 잎으로 봤을 때 이파리가 발달이 되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이파리들이 넓어지는 이유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게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성질이 급했는지 막 위로만 이렇게 쏟아져 나왔죠. 이렇게 길게 이게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게 쏟아져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연잎과 같이 아주 넓은 그 이파리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햇볕을 덜 필요로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따뜻하지 야채들 중에서 따뜻하지 얘 자체가 스스로 저는 따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에 비하게 되면 만약에 정말 얘들이 따뜻했다고 한다면 그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땅 속으로 더 이 차가운 것이 있는 곳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햇빛을 등진다든지 햇볕을 싫어한다든지 했을 텐데 햇빛 없이 크지 못하잖아요. 결국엔 햇빛이 잘 내리쬐는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 것 자체로 봤을 때도 따뜻하다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식물에 비해서 따뜻하다고 이야기하지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따뜻함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추는 이제 몸이 찬 체질이나 양기가 약하여서 추위를 많이 타고 허리 다리가 시고 아프며 양위, 유정, 조루, 요실금, 빈뇨의 효과가 있고 부인들의 아랫배가 차고 출산 후 몸이 차면서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데 효과가 있다. 넘어져 다쳐 멍이 들었거나 토열, 변열 그리고 이런 것에 효과가 있고 열격,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변이 건조하거나 습관성 변비가 좋고 암증 또는 식도암, 위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추는 이제 3월 부추, 봄 부추는 약이 되지만 음력으로 9월이 되게 되면 가을 부추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을은 그럼 또 그럴 것이 봄 부추는 부드러우면서 향이 좋지만 가을 부추는 맵기가 더 맵고 매운 부분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가을에는 우리가 양생상으로 매운맛을 줄이고 오히려 새콤달콤한 맛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추는 새우와 조개,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성질이 중화되어서 어떤 치즈를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호도와 우유와 생강즙과 함께 같이 쓰게 되면 이런 그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와 꿀과 술을 같이 먹게 되어지면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부추 자체가 따뜻한 성질인데 소고기나 꿀이나 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지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추와 그다음에 꿀과 소고기는 같이 먹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선 종요에도 보게 되면 부추는 어, 그 술과 함께 같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그리고 그 도수가 높은 그 백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생부추 같은 경우를 같이 먹게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고 심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음호, 화왕, 열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고 눈이 붉고 충혈돼서 열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안과 질환이 있거나 창독 종기등이 있거나 가려움증이나 종통이 있는 사람이 가려움증도 열증이 하나예요.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 그리고 간경화, 위저 정맥국장 이런 있는 사람도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은 다 그 염증성 열증 아니겠습니까? 부추 호두볶음, 부추 생강우유죽, 부추 조개볶음, 부추 그다음에 해삼죽, 부추 저심볶음, 부추 홍합볶음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추 돼지 간도 같이 있죠. 어, 그러나 이제 이 부추하고 부추도 역시 비타민 이제 많다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한다면 좀 그렇지만 이제 간들과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 어, 부추는 이제 성질이 이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 그다음에 돼지 간, 간장, 설탕, 전분, 그다음에 돼지 기름, 그다음에 식초, 맛술,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그 튀겨서 꺼내가지고 부추와 함께 볶다가 양념을 넣고 완성합니다. 그러면 눈이 건조하거나 야맹증이 있을 때, 입술에 궤양이 있거나 혀에 염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여기도 있네요. 자, 송나라의 명의 구종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추는 봄에 먹으면 향이 나고 여름에 먹으면 냄새가 고약하다라고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봄에는 향이 나고 여름에는 매우며 가을에는 쓰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달다 했어요. 따라서 봄에 먹으면 가장 좋다. 부추는 질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볶아서 익힌 위에 오래 두면 아질산염으로 전화되어서 먹으면 거부방이 나타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추는 그 밤을 세워서 놔뒀다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부추는 통변작용이 있으며 장에 지성물질을 흡수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며 휘발성 요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효능이 있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갓입니다. 갓. 개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각종 약 중독을 풀어주고
이 매운맛이 좋으면서 상당히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소 중에는 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된 고질병들을 치료하는 데는 어, 이 겨자채를 가지고 치료를 물김치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어, 그냥 김치를 담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즙을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아주 좋은 이 근만성 같은 기관지염이나 이렇게 가래, 천식 뭐 이런 쪽에 폐 쪽에 관련된 부분에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 여기 근만성 기관지염이나 찬 가래가 있고 기침, 천식이 있을 때 가래가 많으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효과가 있다. 폐용이나 그 다음에 폐농종에 효과가 있고 방광결석, 동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나 두부 껍질과 쓰게 되면 고기 향이 좋아지고 돼지고기와 함께 쓰면 더운 여름에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하고는 같이 쓰지 마라. 그렇게 보고 있죠. 개체죽, 겨자채죽이죠. 있으면 배가 차고 기침이 나오고 담이 많고 가슴이 답답하며 소변이 잘 통하지 않고 신장염이나 비누결석에 효과가 있다. 개체 감초전이 되겠습니다. 이 개체 감초전은 개체와 감초, 방풍, 백지를 적당량 물을 넣고 한 20분 정도 담가 우려낸 다음에 끓으면 바로 걸러서 먹습니다. 감기나 그리고 감기 예방에 좋다. 개체 생강탕, 개체도 따뜻하고 생강도 따뜻한 이 두 친구를 소금을 약간 넣고 탕을 끓여서 먹게 되면 풍한성 두통, 코막힘, 기침, 이 손발이 차고 쉬고 아플 때 먹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개체는 부드러운 줄기와 잎을 절여 만든 것을 설리홍이라고 한다. 겨자채를 소금에 절여 땅속에 묻어서 먹으면 폐용이나 폐농양을 치료하고 인후염이나 목이 쉰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면 폐옹이나 인후염의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에 아주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 바로 이 겨자채 이런 것은 상당히 큰 가치가 있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요즘은 이 갓과 이 갓을 대규모로 이제 심어가지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김장 그리고 보건위생 그리고 보건건강을 위해서도 활용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꽃 종류는 이제 뭐 배추꽃들 종류가 야채꽃들 종류가 주로 이제 뭐 노란색 계열인데 이 겨자채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 꽃을 가지고 있죠. 유채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고사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고사리는 골채라고도 하죠. 골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사리는 성질이 이제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에 불이 난다든지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고사리, 고사리.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컸다가 바로 이제 모양이 변해버리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고혈압 환자나
관절 통증이 있는 풍수성 관절 환자에게 적합하고 풍열 감기로 인해서 가래가 나오면서 기침이 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암이나 폐결핵 그리고 각혈에 효과가 있다. 돼지고기나 땅콩, 오두, 황두 이거하고 같이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굴비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굴비, 생조기. 고사리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찬 사람이 좋지 않고 당나라 맹선은 식료본주에서 고사리는 다리를 약하게 하고 걷지를 못하게 하고 양살을 약하게 하고 옥경을 축성시키고 많이 먹으면 머리가 빠지고 코가 막히고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성질이 차서 인체 기능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양위가 있는 사람이나 아직 걷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좋지 않고 또한 고사리는 독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오래 먹어도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고사리는 좋은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사리 모기 6편, 고사리와 모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편을 썰어가지고 무전분을 묻혀서 편에 볶다가 색이 변하면 고사리와 모기를 넣고 간장, 식초, 설탕, 생강, 고추를 넣고 다시 볶아서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청열 해독 작용과 윤창 통병 작용이 있어서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 그리고 진액이 부족한 사람, 장이 건조해서 발생하는 변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초 약성 대전에 의하게 되어지면 찬성질로 풍열을 제거한다. 단맛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기가 경락에 뭉쳐 있거나 독이 진골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 보건약물지에 가면 청열 리습, 열을 내리면서 습을 잘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종해족, 종을 없애고 종기를 없애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서 이질, 고혈압, 토열, 대하, 풍습성 관절통을 치료한다. 명나라 이시디는 본초 항목에서 고사리 뿌리는 자색이고 껍질 안에 하얀 가루가 있는데 색은 담자색이며 미끄럽고 아름답다라고 하였다. 이는 뿌리 부분에 전분을 취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자양식품이다라고 하면서 잎과 줄기는 채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양식품이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제가 빨리 한다고 했어도 지금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고사리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겨자채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추, 그 다음에 참기름나물, 그리고 미나리를 보셨고요. 샐러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과 칼리플라워,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를 보셨고요. 우엉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 우리 채소류는 5강과 6강 앞으로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2번 더 남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길어봤자 사실은 기본적인 성질은 차갑습니다. 차갑고 줄기와 이파리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뿌리가 있기도 하고 뭐 꽃이 있기도 하고 열매 비슷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주로 이 채소류 중에서는 이제 이파리와 줄기가 가장 큰 힘이다. 대부분 보면 90% 정도는 성질이 차갑거나 시원하다. 한 10% 정도만 따뜻하다. 대부분 따뜻한 것들은 주로 향신료들이 그런데 향기가 있으면서 좀 매운맛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따뜻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부를 임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다음 시간까지 우리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